소송에서의 전원을 조건으로 더 이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인 법률 행위이다.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빼인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빼인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은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뺑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뺑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비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는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과도하게 준한 위약벌 규정은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후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한다.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연의 연녀에게 한 증여는 판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해당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속 규정 위반으로 처벌은 받지만 사법적인 대응이 어려운지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승소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아니다. 단속 규정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법적 효력은 일수.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인치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하리 이기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당히 편찬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제2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제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2 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 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 제2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법비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대하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보험 수익자로 대하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은
반사회의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기 때문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하여 곧 그것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독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징하였고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독리 행위에 악의를 가진 경우에 성립하는데, 악의가 아닌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독리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진해 아닌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해 아님을 알았을 경우 무효로 한다.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매매 계약에서 비진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피의자의 진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진해 아닌 의사 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진해 아닌 의사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각이 그의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진이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비진해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는 무효이므로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진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진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비진해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와 구분된다. 대출 절차 상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그 의사표시가 비진해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비진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사직이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해 의사표시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각이 그의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을이 갑의 진해를 몰랐다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갑이 그의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해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갑이 그의 토지를 회심의 의사와 달리에게 기부하고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묘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의 소유권을 취득. 갑이 그의 토지를 회심의 의사와 달리을에게 기부하고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통정허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매매 시선이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매매 시 제3자의 악의는 가장매도인이 선의는 추정된다. 증명해야 한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의 악의는 가장매도인이 증명해야 한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채권을 갑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 채권을 갑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 부채권을 갑류한 자는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이다. 가장 행위에 기한 근저당권 부채권을 갑류한 자는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이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 전세권을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가장 형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은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통정허위 표시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가장영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이다. 가정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지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이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배하지 못하는 제3자가 아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수익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차주와 통정하여 가정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하고 매매는 무효이다.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무효인 경우라도 니케니는 허위 표시가 아니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매매 시 가장매도인은 선의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가장매매에서 전득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등기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인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가장 매매시 제3자가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으므로 제3자가 손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분을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해 형식을 길려 을명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병이 선해라면 저당권이 보호된다. 통정 호의에 의한 가장 매매 시 가장 매도인과 가장 매수인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가분을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해 형식을 빌려 을명령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분을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해 형식을 빌려 을명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분을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해 형식을 빌려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분을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해 형식을 빌려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설정해주면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가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분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에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가백의 손해를 가한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파 교재 지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8조제 지향전 항해에서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